다음은 이제 인벤터 나스트란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보통 제가 방문 드렸을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제를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은 실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 한 분이 고객사 중에서 요청을 하신 것 중에 허락을 받아서 새로이 모델링을 한 후에 조건을 줘서 해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롤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롤러 특정 위치에 하중이 집중이 되었을 때 해당 모델의 응력 분포와 처진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이런 동영상이 익숙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조인트 생성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면 전체를 구속하여서 회전 방향에 대한 자유를 고정함은 실제 조건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고급적인 경계 조건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브라켓에서는 전체 면을 잡아서 100N을 주는 조건을 줬는데요. 모든 해석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인트 방법을 하게 되고 이것을 강체 커넥터라고 합니다. 강체 커넥터라고 이르게 되고 볼 조인트 구속 조건으로 강체 커넥터를 이용한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강체 커넥터 기억해 주세요. 롤러가 있습니다. 21세기 소프트가 아주 웅장하게 돌아가고 있는 롤러인데요. 롤러의 우측 30mm 지점에서 200kg의 무게가 집중이 될 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의 사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인벤터 강의도 될 수 있겠네요.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30mm 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지금은 21세기 소프트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롤러를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롤러를 우클릭해서 열기를 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면을 잡아서 30mm 지점에 평면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mm로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오른쪽 30mm 지점을 컨트롤하기 위함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 30mm 부분을 클릭하고 싶어도 전체 면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벤터에 있는 분할 작업을 통해서 이 면을 분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클릭한 후에 자를 도구를 선택하고 잘릴 면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측 30mm 지점을 따로 컨트롤해서 잡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체 커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무게가 집중되는 부위의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중심점을 잡을 수 있지만 중심점을 잡을 수 없는 모델도 있고 특정 점을 잡기 위해서 중심점을 따로 생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면과 축과 점을 가지고 점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우측 30mm의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 평면과 축을 가지고 점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평면과 축이 맞지 중심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해석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시성을 제거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중심점만 유지한 후에 복귀를 누르겠습니다. 우리 환경 탭으로 들어가셔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을 실행하겠습니다. 나스트란 환경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해서 우측 30mm 지점에 200kg의 하중이 되었을 때 모델의 응력 분포와 처진량을 알아봅니다. 해석에 필요 없는 볼트 형상을 먼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석에서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볼트를 다 클릭해 준 후에 우클릭을 하고 해석에서 제외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해석에서 볼트는 해석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해석 편집으로 가서 이름을 변경하고 유형을 선형 정적으로 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재료에서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강철 영광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라는 값이 있는데요. 재료에 강철 영광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앞서 진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드럼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진행했던 것과 다른 것 하나 제가 앞서 강조했었던 강체 커넥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상화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를 클릭해 주시고 유형의 강체를 선택해 줍니다. 강체의 종속 도면 요소를 선택하는데 우측 30mm 지점에 면을 분할한 것을 클릭해 주고 이 값에 포함되는 체크 값을 해주는데요. 전부 다 체크해 주고 중심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중심점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생성한 중심점을 가지고 점 선택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겠습니다. 커넥터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표시 옵션도 이렇게 크게 작게 그리고 많이 적게 표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넥터를 지정하셨으면 이제 구속 조건으로 갑니다. 이 모델의 구속 조건의 고정면은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을 고정하겠습니다. 바닥면이 고정이 되었다면 하중을 줘야 될 텐데요. 하중을 주기 전에 200kg의 하중을 주기 전에 중력을 먼저 주겠습니다. 200kg의 무게값을 줄 거기 때문에 중력값을 mm/s 제곱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9810이 되고 마이너스 y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810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9810이라는 중력값을 주게 되면 우측 30mm 지점에 30kg의 하중을 줘야 될 텐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델의 이상화의 집중 질량, 여기서 질량을 지정해 줍니다. 기본 단위는 톤 단위이고 킬로그램을 직접 입력하면 킬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해줬던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면 중심점과 커넥터 연결된 부위에 집중 질량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면에 200kg의 집중 질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접촉입니다. 지금 조리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판도 있고 베어링도 있고 축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접촉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씩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접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접촉 팁이 있습니다. 최초에 해석 편집에서 옵션 창에 들어가시면 접촉 유형이 있는데 접촉 유형에서 분리, 접착됨, 그리고 다른 접촉 조건을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우선 편의성을 위해서 모두 접착됨으로 해서 자동 접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파트에 접촉이 구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한 번에 수동으로 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오래 걸렸었겠죠. 지금 경고창이 뜨는 부분은 제가 해석에서 제외한 볼트 부분이고 해석에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접촉에서 삭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는 모든 파트가 접촉이 됐다고 하기에는 뭔가 모순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롤러에 들어가는 롤러와 베어링이 부착되는 부위는 용접 접촉이 아니라 분리 혹은 분리 슬라이딩 없음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구속 조건은 다 바꾸지 않고 우선 샤프트와 베어링 간의 접촉 조건만 분리 슬라이딩 없음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자동으로 했던 접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접촉 조건을 다시 해제하기 위해서는 파트를 일일이 재지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파트를 해석해서 제외를 하시면 해당 접촉에 경고가 발생합니다. 경고가 발생한 접촉으로 쉽게
해당 접촉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우클릭을 눌러서 접촉 데이터의 접촉 유형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샤프트와 맞닿던 접촉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접촉을 올바르게 변경한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 설정입니다. 메시 설정은 칠의 요소 순서는 포물선형으로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메시 설정까지 다 진행이 되었다면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분석 실행을 해서 해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조립품이 너무 많은 파트도 아니었지만 꽤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주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번에 결과를 도출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면에서 200kg의 무게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데요.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실제로 이런 형상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25.15의 최대 응력값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변이를 확인했을 때 최대 변이값은 저 최하단부에 0.019mm가 되겠네요. 편집을 가지고 아까처럼 실제 값과 백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변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력값으로 확인해서 이 롤러의 안전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프로브를 선택하시면 최대 최소 응력값만이 아니라 원하시는 위치의 응력값이나 변이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클릭한 후에 해당 위치로 가져가게 되면 말풍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 위치의 응력값이나 변이량을 알 수 있고요. 추가로 설명드릴 것 중에 간단한 해석 중에 열 해석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운데 부위는 유리, 글래스로 되어 있고요. 양 끝에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상온에서 이 우측면에 100도씨의 열을 가해진다면 어떤 형상이 나오게 될까요? 가운데 유리를 두게 된 이유는 이게 절연이라고 하나요? 열의 전달을 막아주는 그런 값이 예상이 되는데요. 미리 해석을 진행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켈빈 온도로 되어 있는데 이 온도 값도 도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켈빈 온도를 도씨로 바꿨을 때 우측면을 확인하시면 99.84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유리를 통해서 열 전도가 차단이 되어 좌측에는 상온과 비슷한 약 23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스트란을 통해 간단하게 열 해석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너무 고급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진보된 그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품 설계 제조 쪽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PDMC 컬렉션을 위한 설명과 각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고, 저희 고객사 중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컨설팅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웹툰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많이 다음에서 각종 커뮤니티 채널에서 21세기 소프트 검색해 주시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고요. 이 명함, 제 명함입니다. 캡처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랑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고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스트랑 웨비나를 보고 연락했다고 해주시면 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 다음 웨비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